대만 여행 2일차예요. 대만 여행 2일차고 원래 이날의 계획은 이제 12시에 그 심원역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명동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 시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하루짜리 어, 뭐랄까요? 패키지 투어 같은 느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타이베이는 중앙 수도고 그 인근 한 30km 그러니까 차로 한 40분, 50분 거리에 한 네 군데 정도의 관광 명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이제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날 하루만 이제 약속을 잡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 네 군데를 쓱 이렇게 둘렀다 오는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걸 예약을 10,000원 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12시부터 한 그러니까 이제 낮 12시부터 한 저녁 7, 8시까지는 그렇게 그 관광 상품대로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한 네 군데 정도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펀 뭐 그렇게 네 군데 정도를 도는 그런 관광 상품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이베이가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가지 중심에 가까운 거리에 되게 많은 그런 뭐랄까 이제 문화 유적지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되게 일찍 나오면 그 관광 상품에 참여하기 전에 되게 많은 곳들을 들리고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침도 먹기 전에 요거가 아마 거의 아침 뭐 이렇게 한 7시 뭐 이렇게 나왔을 때일 거예요. 햇빛이 되게 쨍하게 내리쬐고 있죠. 대만은 되게 더워요. 아침부터도 더워요. 아침 7시부터 되게 덥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땀에 젖어 있는 게 기본 패시브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해성 황묘라는 곳이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보안궁이나 이런 데서 봐왔던 지붕 양식이 그대로 있죠. 이렇게 위 삐침이 올라가 있는. 근데 전 이거 보면서 무슨 근거는 없고 그냥 저 혼자 한 생각인데 이렇게 위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삐침이 올라가 있는 지붕 양식이 되게 일본 투구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 영향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 보라고 만든 관광 명소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대만 분들의 생활 양식을 좀 보고 싶어서 여기를 가는 거지만 관광 상품이기보다는 정말 현지인들 중에서 도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저씨 얼굴을 가려놨는데 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딱 세 개씩 향초를 들고 와서 꽂기 전에 인사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꽂고 나서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도 다녀가셨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길쭉한 향초들이 이렇게 꽂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어, 향 연기가 타오르고 있죠. 이 여자분 있죠? 이 여자분도 와서 하고 가셨어요. 저도 이제 이거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가져다가 불 붙여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음, 신기하죠? 어쨌든 그렇고요. 요게 이제 제가 그날 아침 먹었던 아침 대만 아침 식사인데 대만은 아침 식사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을 신경 많이 쓰는 민족은 망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거든. 사실 사람이면 누구나 늦잠 자고 싶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일인데 이렇게 아침 식사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고 그런 시장이 크다는 건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돈 내고 아침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민족 전반이 되게 아침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하루를 길게 쓰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분들 술을 많이 안 마셔요. 그래서 술집 자체가 되게 적어요. 예. 우리나라 술집만큼 여기는 아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 파는 가게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브런치를 먹었고요. 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 보시는 대로예요. 고기 약간이랑 베이컨은 아니고 이제 삼겹살로 볼 수 있는 고기 약간이랑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잘라낸 식빵, 소세지. 또 소세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만의 소스를 곁들인 근데 이거 그냥 데리야끼 소스 같아요. 계란 후라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을 주셨고 그다음에 요거는 콜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콜라라기엔 거품이 너무 없죠. 요거는 홍차예요, 홍차.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요거를 요거 세트를 50달러에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 3천 원 될 거예요. 하여튼 되게 싸요. 한 3천 원 돈에 먹었던 것 같아요. 3천 원 돈에. 되게 싸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모질라서 그리고 또 되게 로컬 느낌을 또 내고 그놈 로컬 느낌을 또 내고 싶어 갖고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냥 바로 옆에 있었던 식당을 또 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뭐 금산 어환 뭐 이렇게 분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되게 많은 메뉴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 저는 사실 처음에는 요 청채라고 하는 거랑 어 저기 뭐야 요거 어환탕 요것만 시켰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밥을 기본적으로 시켜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먹은 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로육반 그래서 이건 이제 고기가 올라가 있는 밥이고요. 그다음에 청채 이게 아마 이제 그 동남아나 이렇게 위도 낮은 지역에 모닝글로리라는 야채가 있는데 그거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렇게 어환탕 물고기 이제 어묵이죠 어묵을 동그랗게 마른 걸 이제 탕을 끓인 거죠. 요 세 가지를 먹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로컬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맛있게 진짜 잘 먹었어요. 요거였는데 요게 어환탕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모닝글로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그 얘기했었던 고기 올라가 있는 밥인데 어 매콤한 거나 뭐 칼칼한 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조금 닝닝한 감은 있어요. 닝닝한 감은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심원역이에요. 그 우리나라 명동 역할을 한다는 그런 곳이고 여기 되게 유명하대요. 요 타이베이 타이베이라고 이제 6개로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빨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이 없네요. 어쨌든 아닌가 남색이 없는 건가? 어쨌든 이 무지개 횡단보도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뭐 그렇고요. 어, 여기 이제 아종면선이라 그래서 곱창국수예요. 요게 곱창입니다. 요게. 근데 요것도 한번 그러니까 아침을 3번 먹은 거죠. 요것도 되게 맛있게 깔끔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 요 가게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요 앞에 간이 의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주문 받아서 얼른 먹고 그 앞에 버리고 바로 가는 회전율을 극도로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동그란 의자 있죠? 되게 작은 의자, 제일 작은 의자. 정말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가게 앞에 쫙 펼쳐두고 한 그래도 10개에서 12개 사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자들이. 이제 저걸 받아서 먹고 버리는데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근데 나름대로 든든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3번 먹은 거죠. 아까 그 샌드위치, 이제 브런치, 그다음에 그 로컬 식당, 그다음에 여기 아중면선. 아중면선은 워낙 유명해요. 여기 보시면 신스 1975예요, 6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오래된 그런 가게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만 가면 꼭 먹어보라고 하는 그런 가게 중에 하나인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이 로컬 여기가 훨씬 마음에 들었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로컬을 찾아다니는 또 매력이죠. 근데 또 로컬은 도박이에요. 망하면 진짜 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만에서도 유명한 그 행복당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아, 이제 밀크티예요, 밀크티. 밀크티인데 이제 싱푸탕 이렇게 돼 있죠. 행복당 한자로는 행복당이고요. 어, 이렇게 이 흑설탕을 위에 얹어서 토치로 구워서 내놓는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죠. 요 안에는 이제 밀크티 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펄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사진 찍을 수 있게끔도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별 뭐 흥미는 안 가서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심원 홍로우라는 건데 음,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하고요. 요 내부에는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워낙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 닫혀 있었고요. 심원 홍로우가 이제 서문 홍로 이걸 이제 중국어로 읽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서문이다라는 뜻이고 이제 홍로 붉은 건물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이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보면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남대문 뭐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문, 남문, 북문, 동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먼, 뭐 심원, 뭐 또 뭐냐 동먼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서문에 있는 서문 홍로우라는 그런 이제 시장가예요, 시장가. 요 안쪽에 시장이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일찍 간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관청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대만의 이제 중앙 법원 검찰청입니다. 되게 고대 그리스 신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사진이 되게 멋있게 찍힌 것 같아서 그냥 넣어놨는데 동호대학이에요, 동호대학. 아무래도 뭐 일단 대학교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교예요. 근데 아마 이제 수도에 있으니까 좋은 대학교겠죠. 뭐 우리나라도 뭐 인서울 하라고 많이 하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제 워낙 또 제가 나무지방에 있는 나무들을 좋아하니까 신기해서 한번 찍어본 거고요. 요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나무가 워낙 울창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야자수와 일반 가로수가 같이 있는 게 또 신기해서 한번 또 이제 대만의 어떤 시가지 느낌을 담아보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요건 이제 니시온간지라 그래서 이제 대만의 종루예요, 종루.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신각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역할을 하는 종루인데 우리나라는 직접 때리죠.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땅까지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이 되게 형식은 거의 같은데 되게 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자랑스럽다고 얘기할 건지 아닌지 제가 이제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범종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걸 공중에 매달아야 된다고. 근데 그 철근을 그 무거운 종을 견딜 수 있게끔 그 견딤종을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잘 돼 있죠. 그래서 에밀레 정도 보면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죠. 근데 그게 이제 하늘에 매달려 있죠. 네. 뭐 어쨌든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니시온간지 바로 뒤편에 있는 어떤 이제 타이베이의 도시가지 모습이고요. 어, 울창한 나무를 또 나무 찍는 걸 워낙 이렇게 병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나무면은 막 몇백 년 된 수령에 그죠? 막 마을 어귀를 지키는 나무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대만은 이런 나무가 다 이래요. 다 거의 모든 나무가 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뭐 광화문 역할 하는 뭐 그런 문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아마 중회문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오히려 되게 멋있죠. 구름이. 그죠? 그렇고 우리나라 느낌으로 치면 숭례문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광화문보다도 우리나라 국보위로죠. 숭례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화민국 이제 타이베이를 중화민국이라고도 해요. 본인들은 중화민국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타이완이라고 부를지라도 이제 본인들은 중화민국이라고 하는데 뭐 중화민국의 총통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물이고 요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 신분 검사랑 소지품 검사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었는데 요걸 했다가는 제가 약속 장소에 늦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사실은 시간이 좀 여유 있게 남아서 들어가 볼까 했는데 그때 제가 유바이크 자전거를 타고 갔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그 자전거를 정류장에다 갖다 놓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줄이 또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을 한참 다 기다리고 이제 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사관이라고 타이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춘추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컬 히스토리카 이렇게 돼 있죠. 국사관. 그래서 이제 타이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담은 문화 유적이나 연구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겠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만 은행이에요. 이제 대만의 화폐를 발행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그런 역할인데 대만 은행이라는 건물의 기념비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오토바이 보세요. 이 오토바이를 한번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너무 그죠? 엄청나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영은문의 미니어처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총통부를 지키시는 이제 경비대 분들이십니다. 그죠? 요게 이제 총통부고요. 그다음에 심원역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이때부터가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뭐야 낮에 12시쯤에 심원역에서 출발하는 단체 관광을 예약을 해뒀었다고. 그게 제목에는 12시 심원역 출발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시 40, 11시 40분쯤에 역을 도착을 했어요. 전 되게 여유 있게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심원역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심원역이 광장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큰 교차로가 있고. 그래서 보이겠지 싶어서 이제 40분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해서 이제 화장실을 내려갔다 나오니까 45분 이렇더라고요. 되게 여유 있게 도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 사이트 안내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는데 그게 아니고 12시 20분인가 반에 심원역 3번 출구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원역 집합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미팅이 11시 50,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11시 45분에 12시 약속인 줄 알고 11시 45분에 심원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심원역 약속은 11시 반이었던 거고 두 번째 약속이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11시 50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참여하려면 그나마 희망이 이제 10분 안에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딱 봤는데 대중교통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대중교통은 제가 빨리 갈 수 있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가겠다고 해서. 차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자전거를 빠르게 예약을 해서 막 진짜 교통사고 날 위협을 막 서너 번을 거치면서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으로 갔어요. 갔는데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엄청 고생을 했죠. 왜냐면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출구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고 더구나 또 지하상가로 연결이 돼 있어서 부평 지하상가 가보시면은 그 부평역 출구 말고도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일번 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동일번 문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 도착을 하고도. 그래서 겨우 다시 물어보니까 M1번 역으로 가래요. M1번 역으로 가라고 해서 겨우겨우 간 게 12시 10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미 저를 20분 이상 기다린 거죠. 버스가 하나 보여서 그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는데 거기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계셔서 이 버스 맞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버스를 딱 탔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전 당연히 돈을 낸 버스니까 계산이나 이런 건 없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딱 탔는데 되게 거기서부터 뭔가 좀 싸했던 게 웬 사람들이 저를 갸우뚱하게 쳐다보고 그중에 스님 두 분이 계세요. 이게 이상하잖아.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단체 관광 서비스인데 여기에 스님 두 분이 계신다?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 탔는데 제 앞자리에 앉았던 스님분께서 저를 돌아보시더니 대만어로 카드 긁는 신용을 하면서 왜 계산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겠지만 카드 긁는 신용을 했으니까 그 얘기겠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저 버스 탔는데 혹시 저 확인된 거냐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탄 거니까 가서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가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버스를 잘못한 모양이다. 지금 이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어디선가 내릴 텐데 어디서 내릴지도 모르겠고 제가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환불 안 받을 테니까 먼저 가셔라.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를 먼저 보냈죠. 그리고 이제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진짜 어디로 가야 하죠? 이거야 완전히. 그래서 완전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이미 내가 타려고 했던 버스 놓쳤고 막. 그래서 제가 가서 버스 기사님한테 그 이제 원래 예약했던 분한테는 엄청 깨지고 엄청 혼나고 제 돈을 내고 환불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어떡하냐는 등 막 되게 혼나고 근데 할 말도 없죠. 제가 못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 아저씨한테 제가 잘못한 것 같다. I get the wrong bus 막 이러면서 I wanna take out bus 막 테이크아웃도 되게 웃겨. 무슨 테이크아웃이야.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면서 이제 내려야 될 것 같다고 막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딱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고 나서 이제 첫 정류장에서 그것도 기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겨우겨우 내릴 수 있었죠. 내렸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고생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여기가 이제 심원 시가지예요. 신기한 건 이제 이게 뉴발란스인데 그 뉴발란스 현지도 모델이 없지 않을 텐데 아이유 모델을 그대로 그냥 쓰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기했었고 그다음에 요 바로 옆인데 여기 이제 태북천호궁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이제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명동 한복판에 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심원 한복판에 이렇게 사당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당 조명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걸 볼 수 있죠. 이 안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꾸밈 양식이 있고 무슨 뭐 홍법대사인가? 이건 뭔가 이 사당과 뭔가 관련이 있는 스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의 조각상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가려고 하는 그 관광지를 못 가고 제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못 가고 이제 어딘지도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죠. 내렸는데 지도 구글맵을 켜보니까 다행히 시 중심 시가지에서 멀리 안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어떡하지? 이제 저는 오후 일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사실 버스에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사실은 버스 이 여행을 계획할 때 원래 계획에는 못 넣었지만 원래 제가 그날 가려고 했었던 그 네 군데보다 그 단체 관광보다 더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여기예요. 그게 여기인데 지금 간판에 보면은 천하 위공, 천하는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박물관이냐면 어 중국도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민주주의 사상의 정부가 그러니까 청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고 처음에는 민주주의 사상의 정부가 들어서요. 근데 이제 공산당이 유입되면서 공산당이 커지게 되고 그 이제 민주주의 정당을 국민당이라고 하고요. 공산주의 정당을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경쟁을 하다가 힘을 한번 합쳐요. 근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화해를 못하고 결국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이제 국민당을 이끌던 사람이 장개석이고요. 그다음에 공산당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인데 요 전쟁에서 국민당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어, 대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국민당이 집권을 했었을 때 중국 이름이 중화민국이었어요. 그래서 대만인들은 자기들을 중화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국민당의 장개석이 대만으로 넘어온 거니까. 어, 그리고 장개석이 이제 공산당한테 패배해서 대만으로 넘어올 때 되게 많은 그동안 중국의 수많은 역사 속 유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정리해서 전시한 박물관이 바로 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이 수장고가 워낙 크고 이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워낙 많아서 그걸 한 번에 다 전시하지 못하고 순환 전시를 한다고 해요. 몇 년 주기로. 근데 그걸 다 보려면 뭐 한 몇십 년 걸린다고 해요.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많은 사진들을 찍었지만 여기에는 되게 좀 그래도 뭐 구체적인 설명을 넣기보다는 좀 누가 봐도 신기하다 할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만든 것들만 좀 담아와 봤어요. 이런 것들 되게 멋있죠.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되게 복잡한 도교식 조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약간 티베트 불교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나라 때 만들어진 코끼리 뼈 있죠. 상아, 코끼리 뿔. 그 소재로 만든 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굵기로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또 조각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명나라 때 제작이 된 건데 굉장히 섬세하게 상아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어쨌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되게 자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재료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명나라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닷속에 있는 산호입니다. 산호. 그래서 예전에는요 국가 간의 교류를 할 때 이제 국가 간의 교류하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되게 진귀하고 멋있는 산호를 떼다가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멋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청나라 귀족의 방 구성이라고 해요.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꽃 위에서 되게 자세한 조각들을 해놓은 불상들을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그렇고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 이불병자상이잖아요. 두 명의 부처님께서 함께 서 계신 모습인데 여기 이제 당나라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발해에서 이런 이불병자상이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불병 립상이죠. 음, 앉아 있어야 좌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이불병상이 여기서도 발견이 돼서 시대도 보니까 마침 비슷한 시대여서 이게 요 시대 때 동아시아의 어떤 불교 조각의 하나의 양식이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누가 봐도 당나라 시기에 관세음보살을 조각한 그런 모습. 되게 이런 곡선미가 인도의 특징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인도 불상이 딱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가 명나라였던가 청나라였던가 하여튼 되게 어, 완성도가 높은 불탑을 볼 수 있죠. 불탑 조각을 볼 수 있고요. 요건 이제 명나라 시절의 관세음보살상인데 저는 이렇게 포대기를 쓰고 있는 걸 처음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명나라에서는 되게 흔했던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안엔 또이
불관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네요. 어쨌든 되게 특이한 모습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건 북위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뒷면에 이 고구려에도 이렇게 뒷면에 조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불상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북위나 고구려가 같은 시대에 있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특이하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비,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불교가 추구하는 최대 가치가 자비죠. 자비, 지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당삼채입니다. 채색이 들어가 있는 도자기죠.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사진 찍어서 동생 보내주려고 너다 임마 너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돼지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라탕을 여러분 먹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자세하게 조각된 게 너무 멋있어서 이거 아마 청나라 때 유물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청나라 때 유물로 알고 있는데 옥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말 섬세하게 조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도 그렇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학이에요. 학 그죠? 옥을 이렇게 학 모양을 학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층층이 있는 모습을 조각을 한 거죠. 너무 예술성이 뛰어나고 아름답죠. 어, 요거는 몰랐는데 벨트 혁대라고 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옥으로 벨트 혁대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 그 고궁박물관 유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서주시대 때 정이라 그래서 그릇인데 어, 요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은나라 서주시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은나라나 서주시대 때는 이렇게 명문이라 그러죠. 글을 이렇게 그릇에 새겨 넣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글을 새겨 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든 거고 어떤 시대였고 누굴 위해서 만들었고 뭘로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어디냐면 중정기념관이에요. 중정기념관. 중정기념관인데 이 중정기념관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워낙 랜드마크기도 하고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 롯데타워가 있겠죠. 그런 게 랜드마크인데 이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이제 정시마다 근위병 교대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녁 6시가 지나면 여기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안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박물관을 끝내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막 5시 45분, 막 46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 타자마자 여기 이 역에 도착하자마자 막 엄청 빨리 갔어요. 근데 당연히 다행히 좀 공개된 공원처럼 돼 있더라고요. 공원처럼 돼 있어서 좀 여유 있게 걸을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를 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일단 여기만 집중해서 쫙 갔어요. 엄청 빨리 갔는데 그 6시까지 운영한다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이 문을 6시까지 열어놓겠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늘에 중정기념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분이 이제 장개석이에요. 장개석. 그 공산당한테 패배해서 국민당을 이끌고 대만으로 넘어왔었던 이분이 이제 장개석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윤리, 민주, 과학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장개석에 대한 동상이 남아 있는데 요거를 6시까지만 보여준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6시가 딱 되니까 폐문식을 해요. 이렇게 문을 쭉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요. 오히려 뭐랄까 근위병교댕식은 매 시간마다 하니까 이게 더 드문 진기한 장면이잖아요. 문을 닫는 게. 그리고 진짜 행운인 거죠. 제가 이걸 보러 올라간 게 6시 57분, 8분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이 닫히기 한 3, 4분 전에 도착해서 볼 만큼 보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폐문식까지 봤으니까 정말 행운이 따랐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장개석 동상을 봤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보고 그 뒷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정기념당이 있는 공원이에요. 공원이고 되게 멋있죠. 예.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중정기념당 전체 건물이고요. 그렇고 중정기념당이고 그 양측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다음에 이게 중정기념당 원래 중앙 입구고요. 저는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야자수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 전체적인 하와이 느낌인데 한자가 있어서 그런 풍경이 재밌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역사에 이렇게 시민들이 그린 그림인가 봐요. 이렇게 그림들이 막 있길래 한번 너무 잘 그린 그림들인 것 같아서 느낌이 있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찍었는데 그중에 좀 잘 그린 것들만 모아 모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개석이 국민당을 이끌고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이라면 여기는 이제 국부기념관이라고 해서 아예 국민당을 만들었었던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혁명을 주도했었던 순원의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중정기념당보다는 한 6정거장, 7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자전거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늦은 시간에 가게 됐죠. 야경들이 쫙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둘 다 순원의 동상입니다. 서 있는 거, 앞에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순원 기념관이고. 이 순원 기념관 안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순원 국부기념관. 이 순원을 국부라고 보는 거예요. 대만의 뿌리가 되는 국민당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같은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아니다. 김구랑은 조금 다르겠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높은 건물이 타이베이 101입니다. 그렇고 요게 이제 순원의 동상이에요. 순원의 동상이고요. 요 앞에 되게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시는 분이 한 분, 춤 연습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차마 이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진은 못 찍겠더라고요. 그랬고 어 그리고 저는 한 군데 더 가기 위해서 화산 문화원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길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중정기념관 가고 그 다음에 국부기념관 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랬던 거예요. 아침에 세 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베이 곳곳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관광 투어에 참여해서 인근 관광지 네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빠그라졌죠. 그리고 점심을 못 먹고 급한 대로 박물관에 간 거죠. 점심 먹을 생각도 안 들었었어요. 배고프지도 않았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진짜 막 자전거를 너무 타가지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상태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 여유 있게 보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중정기념당 갔다가 국부기념관 갔다가 이제 화산문화원고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심 저녁을 다 못 먹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 맥주를 한 캔 살까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으면 시원할까 하고 근데 맥주를 먹었다간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가당 두유를 이제 무가당 흑두장 검은 콩 두유 뭐 이런 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요거는 아마 광천 요거는 회사 이름일 거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엄청 맛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무가당 맛이었어요. 어, 저도 살 때는 그냥 두유처럼 생긴 거 샀는데 또 보니까 무가당이네요. 무가당이라는 것도 방금 알았습니다. 어쨌든 네 그냥 되게 든든하게 먹었어요. 되게 빨리 한 20초 만에 꼴까닥 먹었던 여기가 이제 화산문화원구라는 곳의 안쪽인데 요 분수를 보고 싶어서 야경이랑 분수가 너무 운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싶어서 간 거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 참 좋았을 걸. 그 생각을 못 했네요. 너무 이뻤어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예뻤고요. 낮에 왔으면 또 그 나름대로 멋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근데 되게 우연의 일치로 여기가 풍경이 진짜 이뻤어요. 진짜 이뻤는데 그걸 배경으로 여기서 방송을 찍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송 촬영 환경도 한번 봤고요. 그래서 혹시 뭐 키스씬이라도 찍나 이러고 막 두리번 봤는데 뭐 그런 드라마 촬영 현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뭐 예능이나 아니면 뭐 이제 국내 여행 뭐 이런 거를 찍는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촬영 현장도 한번 봤습니다. 그죠? 방송 촬영 현장이죠. 트레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원래는 담배 제조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노스 토바코 팩토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북쪽 담배 공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담배 공장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독립하고 나서 없애려고 했었는데 인근 시민들이 없애기엔 너무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우리가 담배 공장은 망했더라도 건물 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공장을 그냥 두고 거기를 이제 청년들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멋있죠. 음,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좀 넓은 광장도 좀 이렇게 있고
그때는 없었는데 아마 이렇게 좀 낮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버스킹 이런 공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현판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대만 총독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조선 총독부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만 총독부 전매국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총독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총독부 같은 거고 전매국은 이제 특정 물건에 대해서 다른 일반 상인들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만 총독부만 독점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매국이 하는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관청이고 그다음에 해서 대만 총독부 전매국 소속의 송산 연초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송산은 지역명이고요. 연초 공장 이제 연초가 담배죠, 담배. 그래서 이제 전매국 대만 총독부 전매국 소속의 송산 연초 공장이었던 건물을 지금 이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비슷하게 바꾼 데가 제가 얼른 기억나는 걸로는 강화도의 조양방직 있죠. 그게 예전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까지는 아마 일제시대 넘어와서 저기 뭐야 박정희 정권 때까지도 방직 공장이었어요. 방직 공장. 옷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페로 쓰고 있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인근 역에 야경을 한번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날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요 타이베이 101 타워 옆에 보면 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어느 블로거분이 여행 블로거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타워가 멋있기는 한데 이 타워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멋있겠지만 막상 이 타워는 못 보지 않느냐. 근데 타이베이 야경은 멋있지만 이 타워가 함께 들어가 있어 줘야 진짜 멋있는 야경이 된다. 근데 그걸 보려면 이 타워로 갈 게 아니라 이 타워 옆에 있는 산을 올라야 된다. 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산을 마지막 행선지로 잡자.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지하철에 이렇게 또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유 우리 징짱께서 뉴발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산역에서 내려서 향산으로 가는 길에 이제 인근 공원이었는데 여기 청년들도 농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고요. 여기가 향산입니다. 향산, 상산, 뭐 사수산, 상산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사진이 잘 나왔네요. 멋있게. 달팽이가 또 남부지방이라서 되게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향산 올라가서 찍은 건데 진짜 갔다 와서 말이지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점심 저녁을 못 먹은 상태에서 아까 봤었던 그 두유 하나만 먹은 상태로 향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걸음이 3만 보였어요. 3만 보. 이미.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었어요. 해발 18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계양산보다도 낮은 거지. 그 높은 높이는 아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지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미 저녁 한 9시 됐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페이 식당들이 10시면 다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면 저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감수하고 올라가서 찍은 야경입니다. 멋있죠? 근데 이제 찍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내려갈까 하는데 제가 있었던 향산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구름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번쩍하더라고. 천둥이 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만 내가 노력해보면 대박을 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끝에 얻어낸 사진이 이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번개를 또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극도로 낮은 가능성을 뚫고. 진짜 거기가 와 샹산이 올라가면 전망대가 세 군데예요. 1번 있고 2번 있고 3번이 있는데 2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1번을 올라가고 이제 블로거를 검색해서 1, 2, 3번까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1번 올라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지 왔는데 그래서 2번으로 보이는 길을 들어갔어요. 근데 쭉 따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보이고 더 따라 들어가니까 웬 현지인들이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우통 먹고 막 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나쳐서 더 갈라 그러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더 갈라 그러는데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죠. 근데 돌아오는데도 또 그 술자리를 지나쳐야 되잖아요. 좀 무서웠었는데 어쨌든 돌아오고 다시 원래 가던 길로 올라가는데 올라간 뒤로 아무리 가도 안 보여요. 세 번째 전망대가. 진짜
아, 다 온 거 아닌가? 다 온 거 아닌가? 이러다가 아예 다른 등산로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몇 번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한번 가 봤다가 결국 세 번째 전망대를 찾았죠. 그래서 얻은 사진입니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제 숙소 인근으로 왔는데 다행히 술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술집은 좀 늦게까지 하잖아요. 맥주집이었어요. 꼬치 전문점이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시켰는데 이게 이제 칼에 살짝 들어간 우동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제가 배고파서 맛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관자고요. 이게 이제 날치 알이고 카레가 살짝 들어가고 쪽파, 김 올라가 있는 면인데 진짜 완전 맛있었고요. 여기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서 한 4만 원치, 5만 원치 가까이 먹었어요. 이것도 이제 염통 꽂히고 그다음에 여기 가라아게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되게 맛있고요. 엄청나게 이것도 이제 굴 튀김이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식사 한 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요 과자랑 요 컵라면이랑 근데 요거는 이제 볶음 음식의 컵라면인데 대건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마라 맛일 거예요. 예. 마라우파 뭐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닝닝해요. 살짝 매콤한데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매콤함 축에도 못 끼고요. 조금 닝닝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작저작 먹었어요. 이것도 뭐 그냥 치토스 맛이에요. 썬칩 맛이에요. 썬칩 맛. 그렇게 그런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포장지죠. 그래서 딱 예상 가는 맛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틀 차를 마무리했습니다.